1949년 여름 대한민국 건국의 아버지 중 한 분이 총탄에 쓰러집니다. 독립운동의 상징이자 민족 지도자였던 백범 김구 선생이 서울 경교장에서 암살당한 사건이죠. 이 사건은 한국 현대사의 가장 충격적인 미스터리로 남게 됩니다. 더욱 놀라운 건 범인이 제대로 처벌받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살인자는 1년도 안 돼서 풀려났죠. 오히려 군대에서 빠르게 진급까지 했습니다. 이 황당한 이야기가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그리고 47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3명의 추적자가 이 암살범을 끝까지 쫓아갑니다. 복수심에 불타는 이들의 집념은 결국 범인을 죽음으로 몰고 가게 되는데요. 오늘은 백범 김구 선생 암살 사건과 그 범인 안두희, 그리고 그를 47년간 추적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1949년 6월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평동에 위치한 경교장에서 총성이 울려 퍼집니다. 평생을 조국의 독립을 위해 헌신했던 백범 김구 선생이 자신의 집무실에서 괴한의 총에 맞아 쓰러진 것이죠. 당시 75세 나이였던 김구 선생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주석을 역임했고 해방 후에도 통일정부 수립을 위해 남북협상에 나서는 등 민족의 미래를 위해 활동하고 계셨습니다. 그런 그가 갑작스럽게 암살당하자 온 국민이 슬픔에 빠졌고 범인 체포에 대한 요구가 빗발쳤죠. 사건 직후 체포된 범인은 22살의 육군 소위 안두희였습니다. 이 젊은 장교는 왜 민족의 지도자를 죽였을까요? 재판에서 안두희는 자신이 단독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이 말을 믿지 않았죠. 배후에 누군가 있을 것이라는 의혹이 강하게 제기되었습니다. 재판부는 안두희에게 무기징역이라는 중형을 선고합니다. 살인죄로서는 당연한 판결이었죠. 그런데 이상한 일들이 연달아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안두희의 형량이 불과 석 달 만에 15년으로 감형되는 일이 벌어진 것이죠. 누군가 뒤에서 강력하게 도와주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더욱 가관인 건 그 다음입니다. 1950년 6월 25일 한국 전쟁이 발발하자 안두희는 전쟁의 혼란 속에서 석방되어 버립니다. 그가 감옥에서 보낸 시간은 고작 11달 남짓이었죠. 민족 지도자를 살해하고도 1년도 채 안 되는 기간만 복역한 셈입니다. 석방된 안두희에게는 더 놀라운 특혜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감옥에서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아 그는 육군 대위로 임관되는 기적 같은 일을 경험하죠. 살인범이 군 장교로 복귀했을 뿐만 아니라 소위에서 대위로 단숨에 승진한 겁니다. 이런 일이 정상적으로 가능할까요? 누가 봐도 뒤에서 막강한 권력이 그를 보호하고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하지만 당시 정치적 상황은 이런 의혹을 제기하기조차 어려운 분위기였죠. 세월이 흘러 1960년 4.19 혁명으로 이승만 정권이 무너지면서 상황이 바뀝니다. 새롭게 들어선 정부는 김구 선생 암살 사건의 배후를 조사하기 시작했죠. 안두희는 다시 조사를 받게 되고 사람들은 이번에야말로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 기대했습니다. 조사가 진행되면서 안두의 배후에 정치적 세력이 있었다는 증거들이 하나둘 드러나기 시작했죠. 하지만 재판까지 가지는 못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5.16 군사정변이 일어나면서 모든 조사가 중단되어 버린 것이죠. 진실을 밝힐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또다시 사라져 버렸습니다. 안두희는 이 혼란을 틈타 다시 모습을 감춰버렸고 사람들의 시야에서 완전히 사라졌죠. 그로부터 5년이 흐른 1965년 한 젊은이가 안두희를 찾아냅니다. 그의 이름은 박기서. 당시 24살의 청년이었던 그는 어린 시절부터
김구 선생을 존경해왔다고 합니다. 박기선은 오랜 시간 끈질기게 수소문한 끝에 서울 한복판에 숨어 살던 안두희를 발견했죠. 분노에 찬 박기선은 안두희를 찾아가 그를 습격합니다. 하지만 안두희는 크게 다치지 않았고 이 사건으로 박기서만 경찰에 붙잡히게 되죠. 안두희는 다시 한번 도망쳐 숨어버립니다. 이번에는 더욱 철저하게 신분을 숨기고 행방을 감췄죠. 2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아무도 그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은 사람이 있었으니 바로 권중의 씨였습니다. 권중의 씨는 김구 선생의 암살 사건에 분노를 느끼고 안두희를 추적하기 시작한 인물이었죠. 그는 10여 년이 넘는 시간 동안 집요하게 안두희의 행방을 쫓았습니다. 1986년 권중희 씨는 마침내 서울 마포구청 앞에서 안두희를 발견하는 데 성공했죠. 감정이 격해진 권 씨는 들고 있던 몽둥이로 안두희를 구타했고 안두희는 갈비뼈가 부러지는 중상을 입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안두희의 존재가 다시 세상에 알려지게 됐죠. 1989년 KBS 취재진이 긴 추적 끝에 안두희를 찾아가 인터뷰를 시도합니다. 하지만 안두희는 카메라 앞에서 일체 말을 하지 않았죠. 취재진의 질문에도 묵묵부답으로 일관했습니다. 동네 사람입니다. 저는 그냥 차 몰다가 왔어요. 같은 횡설수설만 늘어놓으며 사실을 부인했죠. 그러던 안두희가 1992년 처음으로 입을 열게 됩니다. 당시 그의 나이는 77살이었고 10여 년을 그를 추적해온 권중의 씨가 마침내 증언을 받아낸 것이죠. 안두희는 카메라 앞에서 충격적인 발언을 쏟아냅니다. 죽이라는 이유가 있었다. 대한민국의 배신자가 살아있으면 안 된다. 애국자가 나와서 없애야 한다는 등의 말을 했죠. 더 놀라운 건 다음 발언이었습니다. 안두희는 김구 선생을 큰 나무인데 그 안에 빨갱이가 많다고 표현했고 빨갱이를 하나하나 잡으려면 큰 나무를 먼저 베어야 한다고 말했죠. 이는 김구 선생의 남북 협상 노력을 좌익 활동으로 몰아가는 발언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안두희는 더욱 중요한 증언을 내놓았죠. 안두희는 암살 직전 당시 이승만 대통령을 만났고 그로부터 암살에 대한 암시를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기가 막힌 사람들 얘기 잘 들으면 틀림없이 잘 될 것이라는 말을 들었다는 것이죠. 이 증언은 엄청난 파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김구 선생 암살의 배후에 당시 최고 권력자가 있었다는 폭로였으니까요. 언론은 이 사건을 대대적으로 보도했고 국민들의 분노는 하늘을 찔렀습니다. 하지만 며칠 뒤 안두희는 갑자기 입장을 바꿔버립니다. 그는 자신의 모든 증언이 권중희 씨의 고문에 의한 허위 자백이었다고 주장하며 전부 부정했죠. 이승만과의 만남도 암시를 받은 것도 모두 거짓말이었다고 뒤집어버린 겁니다. 사람들은 혼란스러웠죠.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거짓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1994년 국회가 직접 나섭니다. 국회는 백범 김구 선생 암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겠다며 청문회를 열고 안두희를 증인으로 소환했죠. 드디어 국가 차원에서 진실을 밝힐 기회가 온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청문회장에 나타난 안두희는 중풍으로 쓰러진 상태였죠. 그는 제대로 서지도 말하지도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의원들은 이런 상태의 사람을 불러놓고 조사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하다며 면죄를 주자는 의견을 냈죠. 결국 국회는 김구 선생 암살을 정권 차원의 범죄로 규정하고 청문회를 마무리합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누가 명령했는지 배우가 정확히 누구인지는 끝내 밝혀내지 못했죠. 적어도 정부 차원에서 이런 조사를 한다는 것 자체에 의미를 둬야 한다.
누가 관련됐는지 발표해 줄 것이라 기대하면 안 된다는 말만 남긴 채 사건은 또다시 미궁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진실은 여전히 어둠 속에 묻혀 있었고 안두희는 계속해서 자유롭게 살아갔죠. 그렇게 세월이 흘러 1996년이 됩니다. 1996년 10월 23일 인천의 한 아파트에서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집니다. 한 여성이 현관문을 여는 순간 낯선 남자가 나타나 그녀의 앞을 가로막았죠. 남자는 여성을 안방으로 밀어넣고는 곧장 옆방으로 향했습니다. 그 방에는 중풍으로 거동이 불편한 70대 노인이 누워 있었죠. 남자는 노인의 손을 묶었습니다. 그리고 가지고 온 나무 방망이로 노인의 머리를 내리쳤죠. 한 번, 두 번, 세 번. 방망이가 내려칠 때마다 노인의 숨은 점점 약해져 갔습니다. 결국 노인은 그 자리에서 숨을 거뒀습니다. 살해당한 노인의 이름은 안두희였습니다. 47년 전 백범 김구 선생을 암살했던 바로 그 사람이었죠. 그를 죽인 범인은 박기서. 1965년에 안두희를 습격했던 그 청년이었습니다. 31년 만에 다시 안두희를 찾아낸 박기서는 이번에는 확실하게 복수를 완수한 것이죠. 그날 저녁 KBS 9시 뉴스는 이 사건을 긴급 속보로 전했습니다. 백범 김구 선생 암살범 안두혜 씨가 오늘 자신의 집에서 피살되었습니다라는 앵커의 멘트가 전국에 울려 퍼졌죠. 현장에서 체포된 박기서는 담담한 표정으로 경찰의 질문에 답했습니다. 옳은 일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부끄럽지 않습니다라고 말했죠. 취재진이 물었습니다. 지금 심정이 어떠십니까? 박기서는 잠시 침묵했다가 대답했죠. 살아있습니다. 말씀하세요. 그의 목소리에는 후회가 전혀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오랜 수건을 풀어낸 듯한 안도감마저 느껴졌죠. 이렇게 백범 김구 선생의 암살자 안두희는 스스로 저지른 범죄의 대가를 치르며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의 장례식은 쓸쓸했죠. 찾아오는 사람도 거의 없었습니다. 민족의 지도자를 죽인 암살자의 최후는 그렇게 초라했습니다. 하지만 안두희의 죽음으로 김구 선생 암살의 진실은 더욱 밝혀지기 어려워졌죠. 1949년 6월 26일 경교장에서 울려 퍼진 그 총성의 진실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안두희는 정말 단독으로 범행을 저질렀을까요? 아니면 배후에 누군가 있었을까요? 만약 배후가 있었다면 그들은 누구였고 왜 김구 선생을 제거하려 했던 걸까요? 이 질문들은 여전히 우리 현대사에 풀리지 않은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안두희를 47년간 추적한 세 사람, 박기서, 권중희, 그리고 이름 없는 수많은 추적자들의 집념은 대단했습니다. 그들은 정의가 제대로 실현되지 않은 현실에 분노했고 끝까지 진실을 밝히려 노력했죠. 비록 완전한 진실을 밝혀내지는 못했지만 그들의 노력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적어도 암살자가 떳떳하게 살 수 없도록 만들었고 결국 그 대가를 치르게 만들었으니까요. 오늘날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권력의 횡포가 역사의 진실을 얼마나 쉽게 왜곡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그리고 그런 부정의에 맞서 끈질기게 진실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용기가 얼마나 중요한지도 알려주죠. 역사는 결코 잊혀져서는 안 되며 진실은 언젠가는 반드시 밝혀져야 한다는 교훈을 남깁니다. 백범 김구 선생은 생전에 나의 소원은 통일된 조국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분단된 조국을 하나로 만들고 모든 국민이 평화롭게 사는 나라를 꿈꾸셨죠. 그런 그가 암살당한 것은 단순히 한 개인의 죽음이 아니라 민족의 미래에 대한 희망이 꺾인 비극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안두희라는 암살자는 사라졌지만 그가 남긴 의혹과 미스터리는 여전히 우리 곁에 남아 있습니다. 언젠가 모든 진실이 밝혀지는 날이 올까요? 역사의 어둠 속에 숨겨진 그날의 진실이 완전히 드러나는 날이 과연 올까요? 그날이 올 때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질문하고 추적하고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